경기도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 지자체 주민들이 버린 생활 폐기물 중 일반 쓰레기는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한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이동해 별도의 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선별장 구석 휴게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돈을 주고 산 물건은 에어컨과 냉장고뿐 모두 재활용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작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8시부터 작업이어가지고 10분 전에는 대충 이제 장갑 끼고 먼저 하실 분들은 잠깐 나가서 잠깐 업무 준비하시고 하시죠.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2단계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매일 새벽 자치구별 수거 차량이 집 앞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옵니다. 이곳에는 하루 25대가량의 차량이 드나드는데요. 플라스틱, 종이류 등이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언덕을 이룬 쓰레기 더미에서 부피가 큰 고철 종류를 먼저 골라내야 합니다. 차량과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작업장. 작업장 곳곳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총 14명의 손을 거치는 1차 선별 작업. 무분별하게 버려진 깨지고 부서진 재활용품에 작업자들이 손을 다치는 일도 잦습니다. 정혜근 씨도 작년 겨울 작업을 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 쭉 찢어지고. 네, 여기 이제 근육이 밀고 내려갔죠. 이렇게 튕겨갖고 이렇게 뒤에 청소하다가 오소매가 겨울인데 끌려가갖고서 날려가갔어.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생긴 사고.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서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여기 앉아야 돼요? 서야 돼요? 앉으시면 돼요. 또 앉아서요?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앉으셔야 편하게 저랑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소음이 엄청 강해요. 그렇죠. 기계가 뭐 압축기나 뭐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이 좀 강하죠. 그 매일 이 소리를 듣고서 뭐 일을 하니까 우리는 만성이 됐나 봐니까 거의.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왔을 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냄새도 나고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 느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간둘까 말까 막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버텨보자 그래서 버틴 게 여지껏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만 버텨보자던 마음으로 어느새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계절이 제일 힘드세요? 네? 안 들려요. 어느 계절이 제일 힘드세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 힘들죠. 겨울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니까 떼어 입으면 되니까 여름은 더우면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들어올까 창문을 열어놓기도 힘든 것이 처리장의 현실입니다. 작업장 속 또 다른 작업장, 2차 선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층에서 선별이 끝난 쓰레기는 2층으로 옮겨집니다. 2층에선 주로 5, 60대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담당이시라고요? 2번, 5번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식 이름은 PP, P2로 구분을 해요. PP. 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좀 한참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년 차예요. 쓰레기의 양의 속도를 맞춘 컨베이어 벨트. 2줄로 선 14명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그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류부터 종이류와 유리병까지 총 10종류의 재활용 품목을 선별하는데요. 뒤섞인 재활용 쓰레기에서 각자 맡은 품목을 실수 없이 집으려면 체력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작업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각장으로 가는 양도 상당합니다. 소각장으로 간 재활용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처리되는데요. 그렇게 이곳에서는 하루 총 110톤의 쓰레기가 소각됩니다. 잘못 배출된 쓰레기는 작업자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의료용품이나 바늘이 꽂힌 링거병, 농약 용기까지 나옵니다. 제일 심하다라고 여겨졌던 거는 이제 애완으로 키웠던 아마 그런 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뱀 수준이 작은 뱀이 아니라 정말 구렁이 수준으로 뱀이어가지고 이게 또아리를 꽈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일을 하다가 정말 제가 쓰러졌거든요. 놀라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쥐라든지 구더기라든지 뭐 새들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심지어 뭐 고양이 새끼 사체 같은 것도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날은 거의 제가 일을 못했어요. 1층에서 일하던 작업자 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깨진 유리가 들어있던 봉투를 짚다가 손가락을 벤 겁니다. 저런 상황이 많아요.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 예, 예. 보호 장갑이 아니에요. 예. 근데 보호 장갑을 끼고는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이것도 예민하거든요. 손 끝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찔림 사고가 가장 많아요. 크고 작은 부상이 끊이지 않다 보니 비상의약품도 곳곳에 비치돼 있습니다. 제 물건을 제가 잡기 위해서 정말 초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더 선별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정말 물건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팔을 뻗어서 가고 또 물건이 지나서 가는 저 시점까지도 제 팔이 닿는 시점까지도 가서 그걸 잡아 끌어오는 거죠.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이 일을 못하고 막 머리까지 막 이상해질 것 같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거기서 처방받아서 약 먹고 주사 한 5번? 무릎에 주사 5번, 여기 엘보에 5번 이렇게. 그 이상은 잘 안 놔주더라고요. 산재로 이거는 아니요, 하신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산재는 그런 걸로는 인정 안 해줘요. 크게 다치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건 아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약 먹고.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별장 노동자 중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7%. 그러나 산재 신청을 했는지 묻는 조사에선 4명 중 1명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만 산재 승인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받은 임금은 월 평균 239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77명의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조사했던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 기계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재활용품 버리면은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뭐 고철은 고철끼리 해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부 사람이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누군가 뒤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선별장의 위치였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깜짝 놀란 거는 재활용 선별장을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일단은 검색을 해도 지도에 등장하지 않고요. 지도에는 분명 한강공원, 뭐 무슨 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소로는 여기가 분명 자원해수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공원밖에 없는데 여기 어디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 그래서 그 공원을 한 바퀴를 20분 동안 돌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선별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하남시의 랜드마크,
아시아 최초의 복합 환경 시설. 타 지자체의 성공 모델이 된 이곳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까지 제공합니다. PD수첩은 이곳 지하에 있다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착용하십니다. 현장으로 가기 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거를 꼭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악취나 이제 분진가루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쓰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위 약하신 분들은 참지 못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사료가 분진가루가 되게 많이 재활용 처리장부터 음식물 처리장, 소각장까지 모두 있는 이곳에서 그는 음식물 처리팀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몇 층으로 가요? 지하 이제 여기 지하 4층 저희 지하 4층에 음식물하고 이제 다 같이 있어요. 예. 현장 내려가면 이제 지하 4층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하 25m, 일반 건물에선 지하 7, 8층에 해당하는 깊이입니다. 벌써 더운데? 그래도 많이 시원해진 거예요. 화재 때문에 방화문 다 문 닫혀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화재 혹시나 모르니까. 아, 냄새 장난 아닌데? 대형 설비들이 가득 찬 작업장. 축구장 11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는 이곳은 거대한 지하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거 차량은 지역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호퍼라는 대형 저장 용기에 쏟아붓는데요. 물이 엄청나죠? 이게 물이 엄청나죠, 엄청.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골칫거립니다, 여름에.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깔때기 형태의 호퍼를 통해 지하 4층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저기 음식물 반입 되는 거 보셨죠? 요게 호포예요. 밑에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호포 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루 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원은 16명. 그들의 임무는 기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근무 시간 동안 현장을 돌며 기계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음식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혀요. 막히면은 저희가 저 봉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뚫어요. 뚫다가 여기에 부닥쳐가지고 그게 거기가 안전사고가 좀 난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긴장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컨베이어 벨트나 고속으로 들어간 게 많아요. 위험하긴 해요, 여기가. 이거 좀 따가 잘못해서 헛되어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4층에 자리한 작은 쉼터는 대형 설비들이 내뿜는 열기와 소음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첨단 기술의 도시막장. 하지만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저희 때문에 못 앉으시는 건 아니고? 아니요. 일단. 그냥 땀 식히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쉬는데 피디님 여기서 쉬면서 이걸 봐야 돼요. 어쩐지 계속 네. 뭔가 바깥을 보고 계셔가지고 항시 봐야 돼요. 때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항시 봐야 돼요. 이게 물량이 협착물이 안 떨어지면은 이게 기계가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늦어도 30분 동안 뚫을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뚫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완전 탈진해요. 여기 안에서. 덥고 습한 지하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악취입니다. 지자체가 이곳 시설을 홍보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바로 악취 제거 설비입니다.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는 밀폐 포집하여 전량 악취 처리 설비로 보내어 처리합니다. 주변 민원에 민감한 폐기물 처리장은 악취도 그냥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이 좀 더 심한 편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더 습한 거죠. 이게 더 습한 거죠. 지금 더우시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악취 장난 아니죠.
이게 음식물이 이제 좀 더 투입되면 악취가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환기 시설은 급배기 시설 다 있잖아요. 급배기 시설, 다 있습니다.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급배기 설비를 두지만 지하 공간 악취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폐쇄된 지하 공간의 악취는 어느 정도일까? 악취 민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환경 측정을 나간다는 전문가와 함께 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농도의 악취.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수치는 더욱 빠르게 오릅니다. 이 기기의 최대값은 1999인데요. 채취한 냄새, 그러니까 공간에 퍼져 있는 냄새가 아니라 채취한 냄새인 경우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1000이 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간에서 1000이 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예, 최대치를 넘었을 때 나오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가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거든요. 아, 네. 냄새 자체는 뭐 엄청 강한 거. 공간에서 하이레 오버 레벨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냥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죠. 예. 농도가. 엄청 강하네요. 네, 제가 느낄 때. 다양한 폐기물들이 보관되고 재가공되는 지하 처리장. 다른 위험 요소는 없을까?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수소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단시간 작업 환경 노출 기준인 15ppm을 넘습니다. 건강 영향은 자극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두통, 그다음에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황화수소에 대한 경고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이미 플라스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에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먼지랑 섞이게 되고 그 먼지가 비산되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지하 처리장은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10년 전에 설치했던 기계예요. 10년이요? 네. 그럼 이거 고장난 적 있어요? 못 고쳐. 독일에서 왔어요, 이거. 고장난 적 없어요? 많이 고장나죠. 이게 지하시설이 또 안 좋은 게 설비시설을 보수하는 게 너무 어려워. 지하시설 뭐 소각이고 음식물도 똑같아. 뭘 바꾸고 뭐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이거 지붕을 뜯어 올려야 되는데.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화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불이 난 데가 이쪽에 열기가. 여기서 불이 났다고요?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왜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과열로 해가지고 이게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폐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에서 발생한 화재. 빠르게 발견해 큰 사고는 막았지만 지하는 금세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진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여기는 연기 확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하고. 그리고 확산이 되면 이게 사람이 육안 1m 앞에도 안 보여요. 아까 보셨지만. 그렇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대피로를 찾기도 힘들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지하 공간인 경우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어떤 근무의 보건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식이라든지 중독 사고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안에서 강한 화재가 형성될 수 있는 점, 또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지상의 작업장보다는 작업 환경적인 측면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또 그리고 화재 등 이런 특정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피해 위험성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치고 꿈의 도시 하남입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데 성공해서 그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 지자체의 방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거의 견학통로 메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제 꼬마부터 해서 외국인 노동자부터 해서 유엔에서도 뭐 일주일에 한 4-5팀씩 와요. 그냥. 매일 온다고 봐야 돼요. 자동 선별기예요. 견학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자동화되고 첨단화된 기계 위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수선별실은 안 보이고. 네, 안 보이게 해야죠. 그러면 수선별은 손으로 직접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자동이니까 여기 자동으로 한다. 좋잖아요. 여기. 유리도 새로 바꿨어요. 깨끗하게. 여기는 시원하네요. 예, 아우 에어컨 여기 다 아우 일하다가 여기 오면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밝은 조명과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견학 통로를 넘어서야 보이는 곳. 자동시설 선별단. 대형 장비로 가려진 후미진 공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사람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폐기물 처리는 없습니다. 아니 현장이 이랬으면 얼마나 능률적이고 사람들이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거야. 견학 오는 사람은 시원하게끔 하고 현장 노동자는 땀에 흘리면서 진짜 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어느 노동자가 지하에서 일하는 걸 갖다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사실.